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무슨 관련주, 어떠한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관련 인물과의 학연, 지연, 혈연만으로 주가가 테마성 시세로 강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수많은 관련주, 테마주와 마주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여러 테마군에 속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테마가 아닌 종목도 순식간에 테마주로 둔갑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재미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5년 초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간통죄 폐지 찬반 투표가 주요 포털을 휩쓸었고 갑자기 불륜남녀에 대한 드라마들이 급속도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간통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일명 간통죄 테마주로 묶인 기업들이 큰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한 예로 콘돔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결혼한 유부남녀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더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콘돔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 당시 콘돔 회사 유니더스, 지금은 경남 바이오파마로 사명이 바뀌었죠. 경남 바이오파마의 당시 일봉 차트입니다. 유니더스는 라텍스 고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데 주로 콘돔과 지삭,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가 추후 이 기업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간통죄 폐지가 유니더스의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감이고 테마주는 기대감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좋은 테마주도 존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시대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실제로 코로나 시대 이전 대비 실적이 몇 배씩 늘어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남 바이오파마의 당시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중순 이후 간통죄 폐지 법안 발의가 되었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이 나왔고 이후 2월 말 간통죄 폐지가 법으로 확정되자 이후에도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기대감으로 주가는 꽤나 오랫동안 상승했습니다. 테마주의 좋은 예이며 당시 고점에 들어가서 고생한 분들이 아니라면 꽤나 재미를 보았을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마주에 속한 종목들은 추후 다른 테마주로 언급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니더스는 이후 지카바이러스 관련주나 소두증 관련주로 테마를 타며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테마가 꺼지면 그만큼 하락 조정도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지카바이러스가 성관계시 옮는다는 소식 때문에 콘돔 회사가 다시 지카바이러스 테마를 타면서 당시 유니더스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당시 등산복,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뛰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등산이나 그러한 모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일명 간통죄 테마로 함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제자리를 찾았고 아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당시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를 따라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마다 총선이 이루어지며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지방선거나 유력 정치인의 특이 동향이 발생했을 때도 정치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선 관련 테마주들은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손실을 크게 보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얼럿 제도를 시행했고 관련 테마로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은 자진해서 해명 공시를 내기도 했지만 정치 테마주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주는 이 점만 명심하면 됩니다. 테마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다가 테마가 터지게 된다면 우선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관점을 테마를 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부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테마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하는 사람으로 테마를 분명 알고 대응해야겠지만 무리하게 테마주를 쫓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테마성보다는 기업이나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테마까지 하나 붙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테마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위 주소에는 제가 몇 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당시 움직이는 테마주들을 정리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조금 오래되어 수정이 필요한 자료들도 들어있지만 어떤 주식이 어떤 테마로 반응했는지 적어놨기 때문에 주식 공부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